안녕하세요. 은빛바다입니다. 2020년도에는 아코디언의 초보에서 탈출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아코디언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주시고 또 전화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되어서 왕초보 탈출 뭐 어떤 분들은 뭐 1년, 3년, 5년, 7년 뭐 10년을 했는데 우러라 열풍아 이런 노래 하나 제대로 못 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아코디언은 이 바람통 벨로즈를 정말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아코디언 연습하시다가 인대가 늘어났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많은 부상자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아코디언을 힘으로 연주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뭐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죠? 몸에 힘 빼는 게 가장 힘들다고. 아코디언도 힘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코디언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벨로즈가 바람통이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건반을 누르면 내가 힘을 줘서 옆으로 당기지 않아도 바람통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오른손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가 나면서 바람통이 벌어지죠. 그런데 바람통에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악기는 이렇게 연주하면 이 바람통이 축 늘어져서 연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악기를 고르실 때 고가의 악기가 아니라 저가의 악기가 아니라 이 바람통에서 공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게 빠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주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람통이 늘어났을 때 위쪽을 손 넣지 마시고요. 끈에 손 넣지 마시고 위쪽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살짝 들어주면서 밀지 마세요. 다쳤죠?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리가 안 나죠. 여기에서 다시 손을 떼는 거예요. 소리 나죠? 또 위쪽을 살짝 들어준 거예요. 붙었죠? 다시 손을 놔주는 거예요. 다시 위쪽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힘 빼시고요. 위쪽만 밀면 돼요. 됐죠? 또 놔주시고. 이렇게 연습을 일정 기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몸에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깨가 뭉친다, 팔이 힘들다, 인대가 늘어났다. 아코디언을 힘으로 연주할 때는 강약을 살릴 때 주로 약간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보통 연주할 때는 이 바람통이 이 손의 무게가 있잖아요. 이 손의 무게. 손을
손을 걸치고 있으면 더 빨리 부러지죠. 손에 힘을 빼고 있는데 손이 이 끈에 걸려 있으니까 손의 무게가 자연적으로 실리게 되죠. 아까부터 소리가 커졌죠. 그건 손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닫을 때는 처음과 동일하게 위쪽을 이렇게 살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힘 주지 마시고요. 위쪽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다시 손에 힘을 밀던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안 되면 반드시 아코디언을 하다가 어깨나 팔목이나 팔꿈치 쪽에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하다 보면 악기에 무리가 가서 쉽게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고장이 나고 악기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악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힘을 빼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이쪽을 살짝 들어주라고 그랬죠.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이 벨로즈의 바람통에 힘을 들이지 않고 연주하는 법을 먼저 익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손 주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기억 니은을 하루아침에 다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1, 2, 3, 4가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됐다는 것은 머리를 많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론에 관심이 많아요. 이론에 관심이 많다 보면 실기에 문제가 생겨요. 실기와 이론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에 훈련되어 있고 교육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악기를 배울 때는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이론 조금, 실기 조금 이렇게 병행을 하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배우지 않고 곱하기나 나누기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항상 더하기,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코디언을 잡으면 그냥 우러라 열풍화를 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벨로즈의 힘을 빼고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법 연습이 다 되죠. 자, C 코드 스케일 도레미파솔 벌어졌죠. 위쪽을 살짝 밀어주라 그랬죠. 들어주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이 약간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저절로 이게 오른손을 연주를 하게 되면 공기가 빠지면서 저절로 닫히게 돼 있어요. 단지 이 악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을 줘서 밀면 안 되는 거예요. 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옳지. 이렇게 하고 다시 손을 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것을 매일 아코디언을 연습하기 전에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왼손 주법이 힘이 들어가면 손가락이 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왼손에 힘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오른손에도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주하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연주하시기 전에
힘 빼는 연습.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아코디언은 소리가 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스스로 벌어지니까요. 위쪽을 살짝 들어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안 나죠. 그 다음에 손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은 C 코드 스케일, C키, 음계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반을 만지는 오른손은 항상 손톱이 짧게 깎여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손톱이 건반에 대이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건반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톱을 짧게 깎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멋을 내기 위해서 손톱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세가 손톱이 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톱이 긴 분들은 손가락 모양 자세가 좋질 않아요. 그래서 매끄러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톱을 짧게 깎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톱이 건반에서 직각으로 딱 세워졌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손톱을 한꺼번에 자르지 마시고요. 자르고 하다가 미끄러지면 2, 3일 있다가 또 자르고 한꺼번에 자르면 손가락이 아파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5손가락이 항상 건반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비야를 칠 때는 도와 솔까지밖에 음이 없으니까 나비야가 아코디언을 익히는 데는 손 모양을 잡는 데는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보셨죠? 손 모양이 모여 있는 이 손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양, 그 자세에서 만약에 옥타브를 올라가는 손 모양이 있더라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벌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손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모여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시니까 왜? 나비야라는 곡을 쉽게 생각하시니까 연습을 잘 안 하셔서 5손가락의 모양이 보통 아코디언 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1, 2, 3번 세 손가락으로 악기를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중에 조금 고급스러운 화음을 이용한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 손가락으로는 화음을 처음에는 잡을 수 있지만 옮길 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연구하신 분들이 5손가락을 활용하는 법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5손가락이 운지에 딱 맞도록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손이 부러지지 않죠? 그 자리에서 화음이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반 악기나 어떤 악기든지 색소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타도 마찬가지잖아요. 5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주가 정말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손가락이 벌어졌다 하면 화음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화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모양, 첫 단추를 잘 꿰시면
오른손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화음을 이용해서 연주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비야 연습하실 때 이 손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도록 5손가락을 잘 활용하는 법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손가락이. 그죠? 요게 C 코드 스케일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C 스케일. 자, 손 모양을 잘 보세요. 파 1번 됐죠? 그 다음에 손 모양이 도레미파솔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어지지 않죠?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꾸고 손 모양이 똑같아지죠? 그래야 다시 C 스케일을 C 코드 스케일을 연주할 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숙달 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꼭 숙달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코디언을 나이에 관계없이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비결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결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을 반복 연습하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지금 US 오픈 테니스 하잖아요. 1등과 2등 다 실력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지는 사람은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지고 이기는 사람은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코디언을 연주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른손에 조그마한 그 차이,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음악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바람통은 벨로제는 힘으로 열고 닫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항상 집에서 연습하세요. 위쪽을 들어주라 그랬죠. 미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라 그랬어요. 알아서 다치죠. 왕초보,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 지금 가르쳐 드린 것만 해도 잘 반복하시면 아코디언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코디언을 아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코디언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매일 한두 시간씩 반복하시다 보면 아코디언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내 마음을 표현해 주니까요. 그래서 아코디언을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 외에는, 그리고 대부분 아코디언 벨로즈의 열고 닫힘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어떤 운동이든, 어떤 연주든, 어떤 악기든 손가락, 팔목, 어깨,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람통을, 벨로제를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 자세에서 오른손 코드 스케일, 그 다음에 C키 스케일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이 벨로제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연주가 된다는 거, 그게 몸에 익혀지실 거예요. 첫 시간에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벨로제는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다. 이게 장작 쪼개듯이 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닫을 때 접 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밀어서 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코디언의 고장만 일으킬 뿐이고 몸이 따라서 고장 나는 거예요. 첫 시간 이해를 잘 하시고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손이 손가락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자리를 지켜준다. 1번 도, 2번 레, 3번 미, 4번 파, 5번 솔. 그 자리, 그 금반 위에 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 감으로 금반을 띄게 되는 거예요. 감으로. 왜? 그 원리에서 금반 악기는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화음으로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화음으로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음악은 화음 악기예요. 노래하는 사람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색소폰도 이중주하면 악기 하나는 멜로디 불고 악기 하나는 알토나 테너나 베이스를 불어주잖아요. 그것처럼 건반 악기는 혼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각기 다른 파트에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를 누를 때 도를 누르고, 미를 누를 때 도를 누르고 소를 누르는 거예요. 이 화음이 작거든요. 화음이.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손가락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톱이 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손톱이 길면 미끄러지니까 나도 모르게 손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오늘은 오른손 모양과 왼손 벨로저, 힘을 들이지 않고 열고 닫는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